35번에서 37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빙하는 permanent, 영구적이어야만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것은 앞문장을 가리키고요. 이것은 의미합니다. 대절을 의미합니다. 대절이 문장 끝까지고, 충분한 신선한 눈이 쌓여야 한다고. 쌓이다, accumulate. 추운 달 동안에 뭐 할 만큼, offset 이렇게 나와 있죠. 상쇄하다, 상쇄할 만큼, 녹은 것을 상쇄할 만큼. 여름 동안, 그러니까 여름 동안 녹은 눈이 눈과 비슷한 양으로 추운 달에 신선한 눈이 내려서 쌓여야 한다는 걸 의미한대. year to year. year to year은 연간의라 뜻이고요. 연간의. yearly나 annual 같은 단어로 바꿔서도 상관없습니다. 제 연간 기준에 맞춰서 빙하들이 확장하거나 수축하든 간에 뭐에 따라서 지역적이고 전 세계적인 기후의 조건이 있을지라도 어떤 조건이든 간에 결국 충분한 신선한 눈이 쌓여야 한다는 거죠. 여름에 녹아내렸던 눈을 상쇄할 만큼. 그러면서 진정한 글래시어가 영구적으로 이어지는 거죠. 영구적인 거가 되는 거죠. contract는 수축하다라는 뜻이고, 오늘날 대부분의 빙하들, 전 세계에 있는 대부분의 빙하들은 녹고 있습니다. 따뜻한 기후 때문에. 그리고 뭐인 것처럼 보이냐면 이 뜻이고 가주어, 진주어예요. 진주어인 것처럼 보인대요. 녹는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 라는 것처럼 보인대요. 이제 여름에 녹은 눈이 너무 많아서 상쇄를 할 수 없는 거죠. 눈이 쌓여도 그만큼 안 쌓이니까. 이것은 또 이것은 앞문장 가리키고요. 이것은 기록되어 왔습니다. 기록이 된 거기 때문에 수동태가 왔고, 그럼 어떻게? spectacularly, 인상적으로. 어떤 위치, 장소에서. 어떤 장소? 알프스, 산맥과 같은 장소에서 인상적으로 기록되어 왔습니다. 뭐가요? 눈이 빙하가 가속화되고 있다. 녹고 있는 게. 그럼 이제 그게 어떤 장소냐면 where부터 문장 끝까지. 이거 지금 컴마 where로 계속적 문법이죠. and there로 바꿔서도 상관없고, 선행사는 결국 in places such as Alps가 되겠죠. 역사적인 기록이 보존되어 왔고요. 보관되어 왔고, dated는 날짜가 표기된 스케치와 포토그래프, 사진들이 이용 가능하다고. 이용 가능해서 뭐 할 수 있어요? 현재의 얼음 범위와 비교를 할 수 있는 알프스와 같은 장소들에서 인상적으로 기록되어 왔습니다. 뭐가요?
얼음이 녹는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걸 알프스 산맥 같은 곳에서 기록을 해오고 있다는 거죠. 이때 2는 결과를 나타내요. 네, 그래서 심지어 as short as a few decades, 수십 년만큼 짧은 기간 동안에도, 이제 사실 빙하나 이런 걸 기록하는 건 수십 년은 매우 짧죠. 빙하는 사실 몇억 년 동안 존재해왔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수십 년 동안의 그 짧은 기간 동안 위성 이미지가 보여줍니다. 문장 끝까지를 보여준대요. 그런 드라마틱한 감소, 산 빙하의 감소는 여기가 있는데, 산 빙하의 감소는 나타났습니다. 안데스 산맥, 그리고 히말라야, 그리고 다른 모든 곳에서. 당장 이 수십 년 정도의 짧은 기간만 봐도 글래시어가 빠르게 녹고 있는 걸 볼 수 있었대요. 정답은 이제 4번이어서 4번은 하지 않고요. 5번. 추정됩니다. 가주어, 진주어가. 진주어가 추정을 당하니까 수동태가 오고요. 많고 작은 산의 빙하들이 완전히 사라질 거라고. 10년에서 20년 내에. 뭐가 아니면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변화가 없다면. 현재 온난화 추세에서 어떤 기발한 이 온난화를 멈출 수 있는 변화가 없다면 10년에서 20년 사이에 빙하가 완전히, 작은 산에 있는 빙하들은 다 사라질 거다 라고 추정을 한답니다. 그래서 뭐 어렵지 않은 지문이었고요. 어휘는 요거랑 요거 좀 반이어로 나올 법한 친구들 요 4개 정도 골라볼 수 있겠고, 요 디스 문장 삽입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다. 온난화 세계에서 빙하의 빠른 후퇴라는 뜻이죠.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진화적인 관점으로 시초를 바라본다면 take a look at 뭐뭐를 살펴보다. 진화적으로 우리 시초를 살펴본다면 우리는 삶을 봅니다. 어떤 삶? 인부터 끝까지의 삶, 전 플러스 관대. 이고 신체 활동의 높은 수준이 요구되었다라는 거를, 요구되었던 삶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시초를 보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신체적인 활동을 생존을 위해서는 요구되는 삶을 살았더라. 인간의 시초를 보니까. 피지컬에서 신체의란 뜻이고요. 그래서 입은 심지어 한 세기 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체적으로 활동적이어야 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일하고 여행을 하고 가정과 가족, 집과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A, B, and C죠. 우리 현대 세계는 설계해왔습니다. 엔지니어에서 설계하다라는 뜻이고요.
설계해왔는데 그러한 활동을 어디에서 사라지도록, 우리 삶에서 사라지도록 또는 뭐 벗어나도록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근데 지금 우리 현대 세계는 근데 그런 신체적인 활동이 우리 삶에서 없어지도록 설계가 되었다.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다. 그렇죠? 우리는 지금 앉아서 거의 모든 걸 할 수 있잖아요. 신체적으로 무언가를 하진 않죠, 많이. 몸을 쓰는 일이 매우 적대요. 매뉴얼은 몸을 쓰는 일이 적고, 우리는 직접 발로 뛰면서 여행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우린 또 사냥하거나 추수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식량을 위해서. 그리고 많은 domestic cores는 집안일. 많은 집안일은 기계화되었습니다. 기계화된 거니까 수동이고, mechanize는 기계화하다. 로봇 청소기가 있죠. 우리가 안 움직여도 신체적인 활동을 안 해도 알아서 청소해주는 그런 친구들이 많이 생겼죠. 그래서 이런 변화들이 우리의 장수와 삶의 질을 위해 많은 이익을 줬지만, 당연히 이익을 주긴 했죠. 시간적으로 효율도 생기고. 그래서 이러한 변화는 앞문장에 있던 애들을 가리키겠고, 하지만 그들은 또한 많은 문제들도 일으켜왔다. 그래서 이 문장 삽입으로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충분한 신체적 활동의 부족은 지금 연결되어 왔습니다. 수동이고, 뭐와? 적어도 17개의 건강하지 않는 상태와 연결됐습니다. 그리고 거의 이 모든 것들은 지금 이거는 컴마 위치 계수점법이죠. 선행사는 적어도 17개의 건강하지 못한 상태를 말하고, 얘네가 이제 두 문장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의 그들 중에 모든 것은 크로닉, 만성 이런 뜻이죠. 만성의 질병이거나 고려됩니다. 위험 요소로 고려됩니다. 만성 질병이. 그래서 chronic disease A, considered risk factors 어쩌고, 이제 A와 B 구조고요. 그래서 허드먼이라는 사람이 요약을 했습니다. 이 심각한 상황을, 대중의 건강에 대한. 신체적으로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은 waste, 낭비입니다. 인간 잠재력에. 뭐에 있어서? 건강과 행복에 있어서. 신체적 활동을 너무 안 한다는 뜻이죠. 왜? 우리는 신체적 활동을 높은 수준의 신체적 활동을 요구하는데, 인간 시초에 근거하면 지금은 거의 아무것도 안 한다. 그래서 이제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일으킨다, 만성 질병이 생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핵심 문장은 요 하들만이 말한 문장이 되겠고, 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혼돈에 대한 좋은 예시는, 여기서 키워드는 혼돈이에요. 혼돈, 카오스. 혼돈의 예시는 magnetic pendulum, 자기장의 진자입니다.
마그네틱 자기장의 펜듈럼 진자, 그러니까 자기 진자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진자라고 합니다. 혼돈이 뭐로 팔리는 사무용의 executive는 사무용 장난감으로서 팔리는 자기 진자를 혼돈의 좋은 예시로 쓸 수 있대요. 그것은 4개의 자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열됐대요. 바닥에 사각형 모양으로 배열이 된 거니까 수동이죠. 그리고 그 진자는 어떤 진자냐면 back and forth, 앞뒤로 흔들리고 있대요. 뭐 사이에서? 그것들 사이에서. 그래서 그것들은 four magnets를 가리키고요. 바닥에 있는 자석들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한대요. 추가. 네, 그런 걸 자기 진자라고 하는데 그걸 혼돈의 좋은 예시로 쓸 수 있다는데 놓아주라. 추를 놓아주라. 그리고 주목해봐라. 자석을 주목해보래요. 그것이 향하는, 그래서 비짓은 향하다. 여기서 이것은 추입니다. 추가 향하는 자기장을 주목해봐라. 그리고 모두 무슨 순서인지도 주목해봐라. 즉 end가 2개 나오죠. 첫 번째 end는 release and note, 명령문 and 명령문이고 두 번째 end는 the magnets that A visits and B in what order. 그래서 note A and B, 명사구 and 명사구의 형태고요. 다음에 그래서 만약 추가 사람에 의해서 놓는 걸 당하죠. 놓아진다면 같은 위치에서 두 번째에 추를 놓았어요. 첫 번째를 했고 추를 놓았고 근데 첫 번째에서 놨던 그 추의 위치에서 똑같은 위치에서 두 번째로 추를 놓았다면 그 움직임의 패턴은 at first 처음에는 같을지 모릅니다. 거의 같은 위치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곧 그것은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움직임의 패턴이 바뀐다는 얘기죠. 처음에는 같을지라도 사실상 이런 움직임의 패턴이 혼돈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결국 겉보기에는 질서가 있어 보이는 거죠. 처음에는 같아. 그럼 같은 순서로 같은 움직임으로 움직이겠네. 추가 왔다 갔다 하겠네. 라고 생각하지만 겉보기에는 그렇다 생각하지만 아니었죠. 완전히 다른 순서로 움직였죠. 그래서 사실 예측할 수 없어. 질서가 겉으로는 있어 보이는데 처음엔 있어 보이는데 결국 알고 보니까 예측이 불가능해. 복잡하게 막 움직여. 순서를 알 수 없게. 첫 번째랑 두 번째 순서가 달랐죠. 그래서 예측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하게 변화해. 그런 걸 곧 혼돈이라고 할 수 있어.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겉보기에는 질서가 있고 처음도 같죠. 하지만 알고 보니 예측이 불가능하고 순서가 완전 달랐죠. 움직이는 순서가 복잡하게 움직여. 복잡하게 변화한다고 할 수 있겠죠. 복잡하게 변화가 돼. 이게 곧 뭐냐면 혼돈이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자기 진자와 혼돈은 비슷해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특징도 보면 no matter how는 아무리 뭐뭐 해도 라는 뜻이죠. How much care is taken to start the pendulum in the same position 까지 묶고 끝나주고
to start pendulum in the same position. 묶어줍니다. 펜듈럼을 같은 위치에서 출발시키기 위해 아무리 신경을 많이 써도 그것은 완전히 다른 지점으로 향합니다. 얘는 이제 펜듈럼이 되겠죠? 아무리 같은 위치에서 계속 출발시켜도 지점이 계속 다른 지점으로 향하더라. 다른 방향으로 계속 가더라. On the two occasion. 두 상황에서. 그러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 상황에서 움직이는 추의 방향이 그 지점이 다르다는 얘기죠. 아까 했던 얘기를 계속 이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혼란한 시스템들은 만들어집니다. 뭘 통해서? By iteration. 반복에 의해서. 계속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반복을 하면서 알죠. 예상치 못한 순서로 계속 추가 움직이네. 복잡하네. 예측도 못하겠네. 반복을 통해서 그 혼란한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결국 내가 그런 걸 알게 되고. 그렇지만 모든 반복이 또 혼돈을 일으키는 건 또 아니래요. 그러니까 반복을 계속 한다 해서 카오틱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래요. 조건이 하나가 더 필요하대요. 그거를 이제 A에서 설명을 해주는데, 그러면 혼란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복이 근데 어느 시스템 내에 있어야 된대요? Non-linear 시스템. Non-linear은 비선형적인이라는 뜻입니다. 비선형적인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것 안에 있어야 반복이 곧 혼돈을 만들어내. 조건이 하나 더 뭐였어요? 그럼 결국 비선형적인 시스템이었죠. 근데 비선형적인이란 말이 뭐냐? 선형적인이란 말은 일직선에, 예를 들면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일직선상의 논리를 이제 비선형적인이라고 하고, 그 비선형적인 건 반대겠죠. 일직선이 아니라 다양한 방향으로,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모르는 비선형적인. 그래서 이런 말이고, 그럼 아까 그 자기 진자가 어느 순서로 갈지 몰랐던 거와 비슷한 개념이죠, 결국. 시스템이래. 다양한 방향으로 가는 걸 이제 비선형적인이라고 하고요. 지금 nor 부정의 표현이 맨 앞으로 나왔네요. 그래서 도치가 됐습니다. R이 먼저 나왔죠. 동사는 or non-linear system. 주어고요. 근데 또 하나를 더 겁니다. 또 그렇다고 모든 선형적인 시스템이 혼란스러운 것도 아니래요. 계속 전제를 하나씩 더 끌고 나오죠. 그러면 비선형적인 시스템이어도 어떤 시스템이어야, 어떤 상태여야 그러면 진짜 혼란이라고 할 수 있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들은 밀려 나가야 할 필요가 있대요. 밀려 나가는 거니까 수동이요. 밀려 나가야 되는데 어떤 특정 지점을 넘어서서 밀려 나가야 된대요. 어떤 특정 지점을 넘어서야 혼란이 된다는 거예요. 비선형적인 시스템이어도 어떤 지점을 넘어서야 밀려 나가야 카오틱 상황이 된다라는 얘기고, 그 특정한 포인트를 bifurcation이라고 한대요. 분기라고 불리는 특정한 지점을 넘어서야 비선형적인 시스템이 혼란스럽게 돼. 그래서 그렇게라는 데 so로 대신했죠. 그럼 결국 얘가 말하고 싶은 건 all non-linear system are chaotic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before that point is reached. 그럼 이제 그 지점에 이르기 전까지는 결국 그것들은 행동할지도 몰라. 꽤 질서 있는, LI 붙었지만 형용사예요. 질서 있는 방식으로 행동할지도 몰라. 왜냐면 그 지점을 넘어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혼돈의 상태가 되려면 예측 불가능해야 되고 복잡한 변화가 있어야 되고 그걸 이제 반복을 통해서 그게 이제 반복을 통해서만 만들어지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다른 방향이었던 것처럼 반복에서 만들어지는데 그 반복뿐만 아니라 어떤 조건도 필요하다? 비선형적인 시스템 안에 있어야 된다. 일직선의 방향에 있는 시스템이면 그럼 결국 원인과 다양한 방향이 아니잖아. 원인과 결과가 딱 정해져 있는 건 다양한 방향성을 나타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선형적인 시스템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심지어 비선형적인 시스템 안에 있어도 분기라고 불리는 어떤 그 특정한 지점을 넘어서야만 뭐가 된다? 혼돈이 만들어진다 라는 얘기예요. 결국 그 지점을 넘기 전에는 질서 있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질서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겉보기에는 질서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예측 불가능하고 복잡하게 변화가 되어야 그 비선형적인 시스템, 예측 불가능하다는 건 결국 비선형적인 시스템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야만 혼돈이라고 말할 수 있어 라는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글이었고요.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 이걸 좀 더 플러스 해보자면 비선형적인 시스템 그리고 또 플러스 해보자면 특정한 지점을 넘어서야 한다. 이렇게 해야 혼돈이 만들어진다.